이제 B 했죠. 그 다음 뭐? A. 좋아. A는 뭐 그냥 뭐. 근데 A가 좀 그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B, E. 자, 두 번째 E는 이겁니다. 얘는 기체 분자 간 인력 보정항 A입니다. 돈 힘내주세요. 요거만 하고 갑시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입시 문제 중에 뭐 A하고 B가 뭐냐를 그냥 말로 논술해라 이런 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A는 기체 분자가 인력 보정항입니다. 이렇게 쓰면 또 맞는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1. 실제 기체 사이의 인력 때문에 그 압력이 이상 기체보다 작아진다. 이런 그 이상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체에 의한 압력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죠? 기체가 막 비행을 하다가 자기가 들어있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릇의 마지막에 이게 벽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벽면에 기체가 이렇게 콩 하고 튕겨 나갈 때 이렇게 이제 벽에 딱 때려서 주는 그 충격력, 그것으로 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압력을 느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내가 얘를 세게 들이받을수록 압력은 더 크다. 그럼 약하게 들이받을수록 압력은 작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원래 이 벽을 10N으로 들이받을 예정이었어. 어떤 기체 분자가. 10N이면 되게 큰 힘이긴 한데 뭐 어쨌든 하여튼 이제 10N으로 들이받을 예정이었어. 그래서 쭉 가가지고 얘를 탱 하고 들이받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쿠 내가 알고 봤더니 실제 기체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나는 10N으로 들이받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땡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다른 나의 동료 기체들이 나를 뒤에서 2N으로 막 땡기는 거야. 그럼 나는 10N인데 뒤에서 2N 땡기면 나는 여기 알짜 힘을 얼마나 줄 수 있겠어? 8N 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P 아이디얼 짜잔 VM 리얼 빼기 B RT. 자, 여기서 어떻게 보정을 하냐면 이렇게 보정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게 뭐예요? 이상기체적인 압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반대를 볼 때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길어지는데 옆이 닫았어야 되겠다. 짜잔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기체적인 압력 부분을 바로 요런 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요런 꼴이라고 하는 게 뭐냐? P 리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제 측정되는 압력이고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더해져야 그것이 이상기체적인 압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 뭔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럼 저 이 뭔가를 어떻게 할까? 저 뭔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에서 이제 반데르발스 옹께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알파는 기체의 부피와 반대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의 상관관계. 자, 반대의 상관관계가 무슨 말이냐면요, 부피가 커지면 알파는 작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커질수록 분자 간 인력은 감소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 알파는 잘은 모르겠는데 분명 부피하고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반데르발스 옹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알파가 비례할 것 같아. 비례할 것 같아. 어디에 비례해? 바로 VM의 역수에 비례할 것 같아. 그럼 역수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반비례라는 얘기죠. 반비례야말로 가장 반대 상관관계의 가장 그 흔한 꼴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반데르발스 옹은 곰곰이 생각을 한 후에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 이때 지수 n은 짝수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해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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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명 없이 특히나 이제 중달 일반 학책을 보면 이렇게 쓰레기같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중달 이거 보면 쓰레기처럼 설명돼 있어요. 이게 뭐 되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데르발스 옹 입장에서 이걸 생각을 해봐. 노벨상 받은 거잖아.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고 상을. 이런 이 지니어스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학적 증명이 없는데도 상을 주는 거야. 이런 걸 딱 보면 이야 지니어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책을 썼을 때 굉장히 학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지. 그 간극을 메워주는 이런 사람이. 자, 왜 저 짝수? 라고 가정했을까? 이때 지수는 n 이퀄 짝수라고 가정을 한 거야. 왜냐? 자, 봅시다. 우선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보죠. 우선 제시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저 주어져 있는 저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자 보세요. V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쟤를 전개하면요. 다항 전개를 하면
3차 방정식이죠. 다른 항들이 다 일정한 상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도 A도 B도 R도 다 상수라고 하면 이거 전개하면 이거 제곱 있고 1승 있으니까 통분해버리면 3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게 기체의 상태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하려면 P와 VM 사이에는 홀수차 당 방정식이 유리합니다. 자,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PV 그래프인데 만약에 1차 함수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PV 그래프인데 2차 함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3차 함수면 뭐 이런 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4차 함수면 뭐 이런 꼴이 함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5차 함수면 이런 꼴의 함수가 될 거라는 얘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뭐냐면 개수가 그렇지 음수라고 하면 뭐 뭐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놀라운 건 바로 봐. 이런 구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기체인데 어떻게 압력이 증가하는데 부피가 늘어. 압력이 증가하는데 부피가 늘어. 이런 구간이 기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하고 부피 사이에 이런 식의 짝수 차수가 나타나면 그게 실제 존재하는 기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가 아주 불편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부피하고 압력 사이에 몇 차? 1차나 3차나 5차에 홀수 차수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형적 1차는 이건 아무래도 이건 이제 실험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3차, 5차, 7차에 짝수 차수가 되도록 되도록 이제 상태 방정식을 꾸려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상하게 요동치는 구간 있죠. 이 요동치는 구간은 실제로 이럴 수 있어요. 이러기는 불가능해요. 이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어떻게 해주냐면요. 실제로 요동치는 구간의 변곡점을 새롭게 잡아가지고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즉 부피가 충분히 작아지는 조건에서 압력이 커지고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여기다 밀어붙여 놓으면 그게 더 이상 기체의 부피가 아니게 되니까 요동치는 이런 구간을 불연속적인 새로운 함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전체를 홀수차로 잡아주는 게 여러 가지 설명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기를 무슨 차수로 정해야 전체가 짝수차가 되겠어요? 아니 전체가 홀수차가 되겠어요. 여기를 짝수로 정해야 전체가 홀수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짝수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뭐야? 2지. 그래서 2라고 한 거야. 왜? 반데르발 시대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이니까 그때는 계산기가 없었을 거 아니야.
컴퓨터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차수가 커질수록 쓰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가장 최소 차수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기의 자리가 2로 정해준 게 바로 반대를 봐 상대방식이고요. 여기가 4로 되어 있는 방정식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붙거든요. 그럼 이게 차수가 커질수록 조금 더 미세하게 실험 데이터를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2가 아니라 4다, 6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4, 6, 8로 증가시킬수록 조금 더 이 피팅이 잘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재탕인 거기 때문에 큰 물리적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곱 여기를 짝수로 둔 반대로볼 상대 방식의 노벨상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니어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1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고등학생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 수학으로 이게 전체 실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맞춰볼 수 있을까? 이게 수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수학을 아주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런 생각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어떤 함수들을 제시하는 거죠. F = MA처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업적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짝수인데 가장 간단한 2로 잡은 거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3 새로운 이제 비례상수 B를 이제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아니에요? 맞아요? 3 했어요. 그다음에 4.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알파를 VM의 최소 차수, 짝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왜냐면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새로운 비례상수를 짜잔 도입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새로운 비례상수라는 게 이게 이제 실제 실험 그러니까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예요. 그 외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A. 자, 그러면 그 외는 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방금 생각한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말고도 막 기체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더 이상 그때 당시 기술로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애매하다, 어렵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A를 어떻게 그냥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실험 데이터를 통해 결정하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 이론적인 논의는 안 해. 이런 뜻인 거죠.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입한 게 저 A, 상수 A의 의미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목 A가 들어간 자리에 B가 들어간 뭐 어디요? 4수 새로운 비례상수 B를 뭐야 이거. 이게 자꾸 B가 이거구나. 그렇지. A를 도입하였다. 알겠죠? 그렇죠? 이거고. 자, 이제 여기에서 3. 그렇다면 요 A라고 하는 상수의 단위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이 단위가 이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A가 좀 누구랑 엮여 있냐면요. 부피랑 나눠가지고 압력이랑 엮여 있죠. 그럼 부피에 이게 엮여 있잖아.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그러면 쟤는 누구랑 단위가 같아야 되냐면 바로 압력하고 단위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제곱하고 단위가 같아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표현해주면 뭐가 된다? ATM 그 다음에 제곱, 얘 부피를 제곱한 거니까 리터 제곱 몰에 마이너스 2승 이게 되겠죠. 맞나요? 좋아요. 그 다음 4. 이 방정식에서 기체 분자 간 청력은 어디 갔어요? 청력은 어디 갔어요? 자,
기체 분자, 실제 기체 분자 간에는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만약에 청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얘기는 되게 이상할 텐데. 예를 들면 잘 봐. 청력이 있어. 내가 10뉴턴도 들이받으려고 했는데 뒤에서 1뉴턴으로 발로 차봐. 그럼 나는 원래 10뉴턴이야 하는데 뒤에서 막 뒷발차기로 해서 1뉴턴이 더해졌어. 그럼 난 11뉴턴으로 들이받겠지? 네. 그럼 설명이 이상하잖아. 네. 청력 어디 갔냐고. 그거를 청력 어디 갔어요? 포함해서 그 A를 이상한 거. 청력 어디 갔어요? B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청력 어디 갔어요? 이거 답하는 학생도 거의 없더라고요. 청력 어디 갔어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던데 이걸 누군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청력 어디 갔어요? 은 무시합니다. 왜죠? 자, 무시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죠? 거리가 가까워서야 청력이 유의미해질 텐데. 어, 기체니까? 어, 거리가 멀다 생각하고 무시하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네.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는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되죠? 같고요. 여기서는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되죠? 청력이 우선. 청력이 우세하죠. 여기서는 인력하고 청력이 어떻게 돼요? 인력이 우선. 인력이 우세하죠. 그럼 잘 봐요. 사실 여기를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다시 밀어내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여기를 벗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 안쪽에서. 사실 상태 변화가 된다고요. 아까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지는 점이 뭐예요? 두 개가 딱 충돌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그 둘이 다 충돌해서 그게 다중 충돌이 유지되면 액체로 가버린다고 했죠. 네. 사실 이 그래프에서 이게 입자가 딱 두 개만 있으면 그냥 이 그래프가 유지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입자가 뭐 아보가드로 수는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넘어서면 실제로는 이 그래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액체나 고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기체는 어디에인 거예요? 여기. 즉 이 기체로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뭐가 청력이 아주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다 고려된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그게 그거라고요. 아까 내가 이야 10뉴턴으로 들이받는데 2뉴턴으로 땡겨 이거잖아. 근데 원래는 인력이 2.1뉴턴이고 청력이 0.1뉴턴이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청력이 어디 도망갔느냐?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내 장난꾸러기 주변에 거의 없을 거야. 요거 기억하세요? 가세요.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3, 4 여기 줄게요. 버로바 5 A over B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 기절 한 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네. 한강으로 뭐 학교 가죠. 학교 가죠. 아쉽네. 그래서 이거 인터넷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훈이는 다음 시간에 와요? 저는 계속 오죠.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번 그래? 달까지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